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전문가와 함께 다음 주 시장 미리 전략 짜보는 시간이죠. 신의 한 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늘 금요일 함께 해주고 계신 이화진 과장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밖에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면 좀 많이 엇갈리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유의미한 부분을 찾아보자면 코스피가 2620선을 지켰다. 라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다음 주 시장 좀 어떨 거라고 보실까요? 확실히 이게 지금 한 9개월간 이제 월 흐름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9개월 연속으로 지금 매도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네. 근데 5월 달부터 이제 특히 매수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보는 일단 비율가 조금은 좀 달라졌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좀 워낙 이제 그런 환율에 대한 흐름이 워낙 강세로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수출주들에 대한 좀 우려 섞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1분기 실적기가 마무리되고 특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이제 하나둘씩 이제 되어가는 이제 흐름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 단의 흐름들이 2분기 좀 3분기로 갈수록 좀 안정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좀 수급이 대형주로 쏠렸다 보니까 다음 주도 그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움직임 나올 거다라고 시장에 대한 전망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이제 이 전문가들의 모든 포트폴리오 한 종목씩 담겼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기대되실까요, 혹시? 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대를 한다. 지금 엄청난 미소를 짓고 계신데요. 네. 그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4가지 뾰롱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화요일에 0.21%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박철수 매니저 0.56%로 소폭 올라옵니다. 백인현 매니저가 4%, 웃음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화진 과장님 15% 압도적인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좀 압도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종목이 테크윙입니다. 네. 사실 이번 주 반도체가 너무나도 좋기 전에 저희가 담았거든요. 자랑 좀 해주세요. 일단 저는 이제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론 네. SK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고 특히나 이제 HBM 쪽으로 분위기는 확실히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뭐 이따도 더 설명하긴 하겠지만은 이제 한미반도체나 하나비전 발주가 나왔다라는 거는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10월 달부터 이제 HBM 양산이 이제 들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테크윈도 이제 물론 이제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이제 Q 프로버 장비가 한 대밖에 들어가지 않았고 2분기, 3분기 갈수록 이제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긴 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전 테크윙이라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뭐 어제 6% 빠지고 오늘 조금 살짝 반등이 나왔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을 이끄는 좀 흐름 섹터는 좀 반도체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반도체 섹터 달리면서 테크윙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저희 이 수익률 대결의 마지막까지 수익률에서 좀 높은 그런 존재감 뽐낼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뷰까지 남겨봤고요. 이제 손에 합을 맞아봤으니 오늘은 어떤 종목이 공개될지 궁금한데요. AI 전문가의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AI 전문가인 제가 고른 신의 한 수 종목은 와트, 인벤티지랩, 그리고 A프로입니다. 오늘도 신중한 선택으로 좋은 수익률 보여주세요. 네, 3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워트, 인벤티지랩, 그리고 A프로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봤을 때 구미가 확 땡기는 종목은 뭔가 없어 보이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좀 마음에 드는 종목 있으세요? 그나마 이제 저 반도체 아까 얘기했으니까 네. 이제 워트라는 종목은 어느 정도 조금 기회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종목의 힌트가 될지 아니면 조금은 다른 길로 또 저희를 헷갈리게 하시는 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 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꼭 필요한 액침 냉각인데요. 최근에는 대기업도 공조 시장에 좀 눈길을 두더라고요. 네. 그런데 좀 로봇에서 M&A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큼은 관련주들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사실 지금 이제 워트라는 종목 자체가 네. 사실 뭐 시가총액이나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액침 냉각 이슈로 인해서
조금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던 측면이 있고, 물론 이제 실적 자체가 당장 이제 크지는 않지만 대신에 일단 고객사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으로 일단은 확보를 하고 있죠. 흔히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제 설비 공정에서 이제 포토 이제 장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초고온 관련해서 이제 뭐 초습도 관련 장치가 있는데 그게 THS라는 장비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국산화 이제 장비에서도 한 50% 정도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는 있고, 이제 거기에다가 최근에 HBM 후공정 장비까지 좀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걸로 주가가 사실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최근에 중동에서도 이제 데이터 센터 이슈도 있었고, 이걸 액침 냉각에 대한 만약에 수요 이슈가 나올 때 되게 되면은 그때 한 움직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동의 AI 협력, 이 발을 여기 공조 액침 냉각 관련해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기대감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 어쩌면 일정 매매도 좀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다음 주에 데이터 센터 국제 총회가 개최되는데 거기서 저희가 좀 포인트를 삼아보자면 어떤 부분 있을까요? 결국은 지금 이제 아마 GTC 2024 때도 그랬고 네. GTC 2025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CS 2025 때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젠슨랑 대표가 늘 항상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를 얘기를 했고 블랙이나 루비를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 이 시장 자체가 액침 냉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특히나 만약에 추후에 이제 중동 쪽에 데이터 센터를 나중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액침 냉각의 수요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사우디 자체가 데이터 센터를 2027년까지 40% 증설을 목표로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 수요가 이번 학회에서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일정 매매로서 아마 그 AI가 워터를 아마 선택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정 매매 워낙 잘하는 AI 전문가니까요. 또 이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삼아 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벤티지랩인데요. 일단 최근에 너무 올라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모멘텀도 많아서 더 고민입니다. 지금 보셨을 때는 이 비만 치료제 더 간다라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네.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들이 일단 내러티브로 좀 움직임이 더 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인벤티지랩이 최근에 경구형 플랫폼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다가 네. 최근에 이제 약간이나 이슈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 이제 GLP-1 이제 쪽으로 이제 타깃이 나오게 되면서, 물론 전년도부터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도 비만 치료제가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온 거, 그러면은 만약에 향후에 경구형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그런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 실제로 이게 접목이 되었을 때는 이거를 시장에서는 신약으로 이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신약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약가 인하에서 아예 달라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에 대한 속도가 좀 진전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뭐 내러티브는 더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좀 부담스럽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래도 인벤티지랩 좀 세부적으로 보자면 경구 제형 그리고 장기 지속형까지 다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대장주 중에서는 그나마 가격적으로 또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두 가지 매력으로 본다면 그래도 별로다라고 보세요? 이 최근에 거의 10,000원에서 거의 5, 6만 원까지 왔죠. 6배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페트론도 1날1리와 계약이 뭐 하반기에 뭐 작년 10월, 11월쯤에 그때 이제 평가 계약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 올해 한 10월, 9월쯤에 계약이 좀 남아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계약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모멘텀 플레이가 패트론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물론 인벤티지랩도 그동안 이제 임상 진행 시기에 따라서 시간이 좀 생각보다 걸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저는 절대 조금 지향하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맞고, 만약에 나는 무조건 나는 비만 치료제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페트론 1순위, 2순위가 D&D 파마텍으로, 물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주가가 조정되어 나왔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인벤티지랩이 이 섹터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세 가지 대장주 안에서 3위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또 꼽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인벤티지랩 만나봤고요. 마지막 종목 살펴볼게요. A프로입니다. 이 2차 전지 장비 기업이죠. 네. 어디 향일까라고 봤더니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이 90%가 나온다라고 네.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배터리 기업 중에서는 투자가 가장 적극적이잖아요. 네. 이 수에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업황 자체가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A-프로도 이제 리튬 이온 쪽으로 이제 활성화 물질로 이제 장비가 이제 나가긴 하긴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북미 쪽과 이제 유럽 쪽으로 나가는 물량이긴 합니다. 물론 이번에 실적도 다시 이제 영업이익이 LG 엔솔이 흑자 전환이 되긴 했는데, 지금 전기차나 이제 2차 전지 쪽에 아직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업황 회복이 나오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리튬 이온 장비 업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리튬 가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최저가로 내려와 있죠. 거의 톤당 6만 6천 위안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만큼 이게 영래기 효과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배터리 업체들도 그만 고정비 부담이 계속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재무적 흐름 자체가 아직 완벽하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CATL과 비교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차이를 좀 보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막 차트만 보더라도 조금은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시총이 한 8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업황의 흐름이 돌아서고 2차 전지가 분위기가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보통 이런 종목들이 더 강한 시세를 보이긴 하죠. 그렇긴 하겠지만은, 글쎄요, 이거는 다음 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순위가 좀 뒤쪽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세 가지 중에 조금은 후순위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좀 아쉬운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어떤 종목을 골라주실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워터라는 종목을 저는 이제 선정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앞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매력들 더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확실히 제 반도체 흐름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어제와 오늘 분위기는 워낙 이제 지금 환율이 그 1,390원, 80원대로 이제 계속 이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환율 관계자들이나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아직까지 이는 워낙 강세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제 협상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만약 이게 지속되게 되면은 좀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려는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이제 수출 업체이기도 하고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은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워투도 충분히 지금 다음 주가 만약에 안 오른다 하더라도, 만약에 추이 이후에 대한 흐름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탑픽 종목으로 보더라도 반도체 굉장히 좋게 보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테크윙에 이어서 장비주 워트를 또 꼽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어떤 가격 전략 궁금합니다. 어떻게 담아보면 좋을까요? 제가 목표가는 그렇게 세게 잡지는 않았는데, 네. 일단은 10,000원은 일단은 정도는 이제 목표가를 잡았고, 손절가는 7,8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았다는 거는 변동성에 있다는 유의하자는 측면에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워트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 매수해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도 주의하자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안에서 이번 주 탑픽 종목 워트 골라주셨고요. 8시를 기점으로 애프터마켓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떤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시황센터 함께 하시죠.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종목들 10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마감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S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자회사가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5%나 상승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AI 산업이 호황을 맞이하면서 전력 인프라 수요가 크게 늘어난 점이 실적을 뒷받침해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LS와 한진칼이 손을 잡고 650억 원 규모의 전환 자체를 발행했다라는 공시도 전해졌는데요. 이에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6% 넘는 오름세로 마무리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역시나 호재가 들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TC본더 장비 계약을 수주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 규모가 40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승 탄력 받아간 모습이고요. 몇 퍼센트, 10% 넘는 오름세 시현하면서 마무리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반도체 관련한 이벤트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
모빌리티 오늘장 8% 넘는 강세를 시현했고요. SY스틸텍도 빨간불 들어오면서 마감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으로 전환해줬는데요. 관련한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대면 협상이 다시 재개될 거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조 전반에 대한 상승 탄력 올라온 모습이고요. 1% 넘는 오름세로 마무리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태양광 관련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HD 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15% 넘는 강세 시현하면서 마무리한 모습 확인됩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알테오젠 약세를 보였습니다. 3% 넘게 주가가 밀려나면서 종가 형성한 모습이고요. 또 BHI는 오늘장 19% 넘는 강한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연일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해냈는데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죠.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수주잔고가 계속 쌓여가면서 앞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19% 넘게 올라온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오늘 우리바이오 상승 마감이 확인되고 로보티즈와 삼양식품도 일제히 상승불 켜낸 모습이었습니다. 삼양식품은 오늘도 급등하면서 황제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주가에서 가장 높은 주가를 기록해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양한 종목들 움직임 체크해봤습니다. 저희도 하나씩 특징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LS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7% 가까이 올랐습니다. LS그룹이 대한항공에 교환 사채를 발행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경영권 분쟁 조금은 일단락이 된 걸까요? 네, 이제 거의 아마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이제 호반건설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한진칼 지분을 그 한 18% 정도 이제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서 네. 물론 예전에도 이제 구모산업 이제 그 경영권 분쟁도 있었던 만큼 확실히 이제 호반건설은 이제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일단 항공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 꾸준히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LS가 이제 백기사로 이제 나왔던 거는 그만큼 이제 LS 전선과 이제 호반건설의 자회사인 이제 대한전선 간의 특허 분쟁 이슈가 있게 되면서 그런데 호반건설이 이제 LS 이제 지분을 사버렸죠. 그러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 행동 자체가 의아해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이제 LS도 이제 한진칼에 이제 백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물론 이제 기존에 이제 조 회장님 자체가 20% 정도 비중이 있었는데 이번 교화 사채권으로 한 1.8% 정도 이제 더 추가적인 지분을 더 가지고 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호반건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좀 상황에 좀 취해질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한진칼의 모멘텀이 경영권 분쟁이었잖아요. 네. 그게 조금 사라졌다면 LS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분위기 흘러갈까요? 결국에는 이제 LS는 이제 이런 지분과 관련된 물론 뭐 자회사들의 그 특허 관련 이슈들은 계속 좀 지속되긴 하겠지만은 네. 적어도 경영권 이슈가 좀 사라지게 되고 물론 이제 LS 같은 경우는 LS 일렉트릭이나 뭐 LS 에코에너지나 여러 이제 수직 계열화된 이제 그 사업권 자체가 이제 하나둘씩 이제 풀리기 시작을 했죠. 우리가 사실 1분기 때는 그런 이제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은 그와 관련된 전선 관련 이슈들이 시장에서 조금 사그라들긴 했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수주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본업에 대한 가치가 아마 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부과될 가치가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좀 본업에 집중을 해보면서 LS 앞으로 주가 더 상방 열려있다라는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LS가 담겨있는 전력 설비 섹터를 좀 볼 텐데요. 사실 전력 설비는 땡큐 아메리카 외쳐야 되잖아요. 네. 워낙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은데 그럼 이 안에서 더 세부적으로 원전을 봐야 됩니까? 변압기를 봐야 될까요? 저 변압기도 당연히 이제 향후에 뭐 28년까지는 뭐 꽉 차이긴 하겠지만 네. 29년, 30년 수주를 더 추가적으로 받으면 더 밸류에이션도 있긴 하겠지만은 원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전 이제 좀 시작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형 원전을 봤을 때는 이제 두코바니가 있고 이제 5월 말 아마 6월쯤이나 조금 계약의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프랑스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어서 좀 지연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여기에 더불어서 뭐 템블린 2기도 있을 거고 폴란드 퐁티누프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SM으로 이제 SMR 쪽으로 이제 타깃을 좀 더 크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BHI 같은 경우가 좀 시장에서 부각되는 것 같은데 작년까지 수주 잔고가 한 1조 3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BHI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제 공급 계약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죠. 그러면서 사실 다른 원전 대비해서 사실 조정 없이 계속 꾸준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나 웨스팅하우스와 보조기기 이제 그 MOU 협력이 예전부터 계속 꾸준히 나와왔었고 이제 폴란드 쪽으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원전 진출을 하고 있고 추후에 유럽항으로 더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BHI는 사실 SMR 원전과 이제 대형 원전에 동반되는 흐름으로 실적이 더 퍼포먼스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이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똑같이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전을 좀 말하기가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전 제2의 방산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우와. 그러니까 2년 전에 우리가 처음 이제 방산 업체들이 이제 하나 둘씩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유럽 쪽으로 이거 심상치가 않네. 단순히 가격이 싸서 아닙니다. 이제 기술력으로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좀 다국가들에게 수주 모멘텀이 일어난다. 물론 최근에 사우디 쪽도 데이터 센터를 얘기를 해왔지만은 아마 이게 한두 개 해가 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사우디도 원전 쪽에 대한 입찰이 얼마 안 남았었거든요. 좀 그게 단 기대를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전력 설비 안에서는 변압기랑 비교했을 때 원전을 꼽아주셨는데요. 그러면 신재생 안으로 더 들어가 보자면 네. 풍력, 태양광, 원전 그래도 원전일까요? 워낙 이제 태양광 네. 쪽도 최근에 이제 IR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게 되면서 좀 그에 대한 밸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왔고 네. 물론 이제 중국 쪽도 물론 미국 쪽의 진출에 대한 물론 아직까지는 그런 허들이 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하나솔루션이나 뭐 HD 현대 에너지솔루션도 이쪽에 침투 여력이 더 충분히 더 크긴 맞긴 하겠지만은 워낙 이제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 에너지 수요 자체가 원전 쪽 거의 대부분 좀 뒤바뀌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덴마크 이슈도 있었던 만큼 일단 유럽 쪽은 유럽이나 중동 쪽은 대부분 원전으로 좀 가려고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재생과 비교해도 원전의 매력도 훨씬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다음으로는 한미반도체 살펴보시죠. SK하이닉스에서 한미반도체와 하나비전 같은 날 비슷한 금액으로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과연 한미반도체의 호재일까요? 일단은 호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잠깐 이제 1초 고민을 한 이유는 네.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와 갈등 원래 이게 5월 8일쯤에 기자회견이 있었고 4월 말쯤에 이제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커플렛 데이가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죠. 그게 그 전 4월 중순 때가 이제 SK 하이닉스와 갈등이 처음 일어난 이유입니다. 이제 그때 하나세미텍이 대략 한 420억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그 당시 CS 센터도 이제 철수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IR 데이가 잡혔었는데 그 갑자기 철수를 했습니다. 기자회견도 철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22일 날 이제 일정으로 이제 해외 이제 IR 기간 대상 상대로 이제 미팅을 잡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어느 정도는 이제 SK 하이닉스 갈등을 치유는 됐는데 치유는 됐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년에 아마 한미 반도체 각동신 회장이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1조로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컨센 자체가 대략 한 8천억이죠. 그만큼 이제 예전에 같았으면 한미 반도체가 받아야 할 물량들을 이제 오늘 딱 동등하게 거의 한 물론 420억, 380억 정도 수준이 하겠지만은 이거는 세금 빼고 포함이면은 동등하게 지금 받았습니다. 동등하게 받았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반반 싸우지 마라. 너네 반반 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갈등은 치유는 되긴 했지만은 우리가 받아야 할 물량들을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이원화를 이제 성립이 됐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 자체는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만큼은 좀 아닐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미 반도체가 전략을 기대했던 그 물량이 절반으로 좀 나눠졌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하나비전은 오히려 하락했거든요. 네. 두 종목 같이 봤을 때는 그래도 한미 반도체가 낫다라고 보세요?
일단은 하나 세미텍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고민은 생기죠. 물론 시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아싸 이제 뭐 SK 하이닉스 다 우리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신분도 계실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은 아마 다음 주 22일 날 한미 반도체는 먼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이제 SK 하이닉스 물량 받을 거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마이크론 쪽으로 이제 대량 확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뭐 가이던스 뭐 아까 얘기했던 1조는 스탠스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하나 세미텍은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들어갔지만 그다음 삼성전자 향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굳이 두 개 비교해 보자면 한미 반도체 쪽으로 손을 들어주신 모습이네요.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 체크해 보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